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보시면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좀 심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이 현재 18,196포인트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12월 달 고점 대비해서 현재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개별 종목들은 거의 마이너스 20포인트 전후 정도는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의 이제 큰 흐름,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그 가장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질 때가 작년 8월달 이때입니다. 거의 4주 연속으로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 60주 이동 평균선까지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갔죠. 지금도 보시면 그 3주 연속으로 심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6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미꾸리 타고 올라왔죠. 자, 이렇게 시장이 좋더라도 이렇게 항상 조정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만큼은 안 빠졌지만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습니다. S&P 500도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조정해요. 과거에 보면 이렇게 심하게. 하지만 이런 조정들을 이겨내면 결국에는 시장은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이렇게 미국은 우상향하냐? 왜냐하면 실적들.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우존스인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5% 가장 적게 빠졌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때. 이런 조정들을 이겨내면 결국은 시장은 우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가장 많이 빠진 지수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아직까지 이렇게 심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고점 대비해서 현재 지수가 마이너스 22%가 빠졌습니다. 지수. 반도체 지수가 22% 빠졌어요. 그러면 종목별로 보면 거의 마이너스 40포인트 전후에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에는 현재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특히 이제 AI 쪽이죠. 이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좋습니다.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뭐 중국의 딥시크 사태까지 최근에 또 터지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급락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국 기업이 빠진 이유는 작년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 거고, 지수는 당연히 미국 기업의 지수도 어,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요. 미국의 컨센서스는 한 2.2% 정도 나옵니다. 현재. IMF도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2.7%였으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성장률이 둔화가 됩니다. 근데 미국같이 이 거대 기업이 2%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IMF는 2.1%, 블룸버그는 1.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2.2에서 1.8로 줄어들었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에서 1.0.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우리나라랑 유럽 안 좋고, 그 다음에 중국도 보시면 작년에 4.8에서 올해는 4.3. 컨센서스는 4.5인데 중국도 그렇게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좋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물가는 예상보다 높게 진행 중이지만 지금 근원 물가 중심으로 둔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지금 연말에 한 4.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 인하가 3회에서 2회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지만 미국의 성장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방침은 뭐냐면 법인세 인하예요.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그동안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조금 어렵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계속해서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컨센서스를 충분히 넘어서면서 여전히 미국은 성장률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충광 대표라는 분이 지금 인터뷰 기사가 나는데 이분이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 있잖아요. IB 은행에서 거의 엄청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인베스트 레그넘 인베스트 투자 자본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초에 관세 이슈 트럼프 대통령 이슈로 이걸로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걱정할 필요 없다. 왜? 1기 때보다 2기 때는 지금 실물 시장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미국 경제의 체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1기 때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바로 세우고 강건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수용할 것이다. 그 핵심이죠, 핵심. 그리고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공약 중 하나가 1기에 25%로 낮춘 법인세를 다시 15%로 인하하겠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개인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모두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왜? 세금을 낮춰주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규제 완화 말씀드렸죠. 이 지금 이제까지 계류 또는 검토 중이었던 쓸데없는 규제를 다 없애겠다. 이 규제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도지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런 그 정부 효율화 그런 그 부서에서 이 방만 경영을 통해서 빠져나가던 재정 지출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은 지금 최근 2년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 버블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지난 2년간 미국 경제 체질은 좋았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이 적당한 감속을 통해서 적절한 성장 강도의 영역에 진입하면서 체질적으로 더욱 견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중소기업 경기지수 NFIB라는 것도 최근 82%에서 105%까지 늘면서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성장성이 지금 퍼지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실업률도 현재 4% 이하로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고 현재 그 변수로 보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죠. 이게 뭐 관세 때문이겠죠. 관세. 요게 지금 가장 지금 변수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경제는 올해도 여전히 좀 견고하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성장률이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배트맨이 작업입니다. BATMM AAN M7에다가 브로드컴이 붙은 거예요. 총 8개 종목이죠. 자,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런 빅테크가 퇴조할 것이란 단정하기는 이르다. 왜? 이 M7 브로드컴 포함해서 이 배트맨 기업들의 이 주당 순이익 EPS 전망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이다.
기술 업종의 EPS가 올해 23% 급등해서 작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만큼 성장성도 뛰어나고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조 달러를 넘어섰지만 지금 2.75 조 달러로 지금 내려왔죠. 그리고 다른 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가총액이 다 빠졌어요. 그 중에서도 이 테슬라가 원래 1조 달러 이상 나왔었는데 지금 1조 달러 이하로 844 빌리언 달러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제일 많이 빠졌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작년 12월 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64%, 46%라고 빠졌어요. 지금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까지 주가가 내려와 버렸어요.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주가의 급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정부를 대상으로 그 조직 구조 조정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칼을 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 테슬라의 주가를 미친 듯이 공매도를 치면서 누르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죠. 저도 테슬라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상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하기는 참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인데 근데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고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이 IT 관련 정말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550달러로 재확인했다라고 3월 7일 날 기사에 나옵니다. 보시면 이 댄 아이브스가 뭐라 했냐면 소셜미디어 X에서 뭐라 했냐면 이번에 대규모 매도세 이후에 테슬라의 강세장에 대한 직감적인 점검의 순간이다. 현재 상황을 독특한 파괴적 글로벌 기술 스토리로서 테슬라의 잠재력이 부정적인 정서로 가려지고 있다. 왜? 지금 테슬라가 이 다찌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공무원들. 여기에 반항하는 세력들이 지금 부정적인 정서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테슬라 매출의 5% 미만이만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테슬라 매출의 비중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앞으로 자동차 판매보다는 다른 것들이 테슬라의 가치를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상반기 예상을 하고 있죠. 35,000달러 미만의 저가형 모델 Q라고 하는 가칭 이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올해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등에 이제 다가오는 혁신을 언급하면서 테슬라의 미래가 낙관적이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잠재력만 1조 달러다.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5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지금 규모죠. 이거 하나만 놓고도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달러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FSD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옵티머스가 테슬라 기업의 90%를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자율주행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RK 인베스트를 지금 빅 아이디어 2025 테슬라를 보시면 이게 누가 운영하냐 이 돈나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운영하는 그런 인베스트먼트 회사예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로보택시가 올해 6월달에 오스틴에서 지금 자율주행 라이드헤일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올해가 이 로보택시 확장의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먼저 출범을 했던 구글의 웨이모하고 이제 경쟁할 것이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구글의 웨이모보다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훨씬 더 기술적이든 가격이든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쪽 시장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거의 다
50포인트 이상은 좀 장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강점은 방대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였죠. 최근 몇 년 사이에 테슬라 차를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쌓였고, 그 다음에 AI, 이 FSD 기술로 경쟁사를 압도. AI 관련해서 그록3가 최근에 벤치마킹 테스트에서 지금 그 AI, 이 LLM 그런 그 경쟁에서 엄청난 우위를 좀 보여줬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AI의 지금 경쟁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직 통합, 자동차도 만들고 AI도 같이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왜? 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칙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만 지금 제가 자율주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제한 없죠. 확장이 빠르다. 그래서 로보택시 산업이 총 시장 규모가 34조 달러 정도 성장할 수 있다. 34조 달러면 얼마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경 9천조입니다. 뗄 수 없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테슬라가 거의 50포인트 정도의 시장을 잡는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기업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뭐 LLM이라 그래서 이런 그 AI가 그냥 그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이 로보택시는 AI가 구현된 천 대형 소비자 경험, 피지컬 AI, 물리 AI라고 하죠. 이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정지형 에너지 저장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테슬라의 메가팩도 수요가 폭증 중이죠. 실적 성장세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기술 다음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로봇 옵티머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게 바로 테슬라죠. 그래서 지금 공장이라든가 이런 가정에서도 지금 자동화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고 AI 융합으로 기존 로보틱스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 기회도 26조 달러나 됩니다. 2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경 7천조.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2025년도에 지금 공장 도입 실제 테슬라의 공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의 시장 기회만 하더라도 둘이 합치면 거의 8경 거의 9경 가까이 됩니다. 9경 엄청난 시장 기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테슬라가 핵심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미래의 성장 기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주도주의 성장성을 믿으면서 끝까지 지금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중국의 이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지금 미국의 스타게이트 이게 약 700조짜리 비즈니스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첫 데이터 센터에만 엔비디아의 칩 6만 4천 장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최대 10곳도 지어집니다. 그럼 10곳 지어지면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이런 GPU가 납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획된 AI 칩 출하량은 지금 단일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 컴퓨팅파는 매우 크다. 제일 큰 규모의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게이트 이외에 일론 머스크의 XI 인공지능 회사죠. 여기에도 지금 최근 멤피스에 있는 슈퍼컴퓨터용 AI 서버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는 루이지애나 와이오밍 또는 텍사스주에 2천억 달러의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2천억 달러. 거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이게 바로 수만 장의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례 컨퍼런스 GTC 2025에서 이게 지금 3월 18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차세대 CPU인 베라와
AI 지금 GPU 루빈을 탑 장착한 AI 가속기 베라 루빈을 공개할 것으로 신제품도 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그런 그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미래 성장 가치를 보면 지금 조정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자들도 힘들겠죠. 그지만 지금 이런 조정이 결국에는 이렇게 과거에도 지나고 보면 이런 조정들이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중장기 보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장기 보유를 왜 하셔야 되냐? 말씀드렸죠. 테슬라나 이런 엔비디아 같은 이런 그 배트맨, 빅테크 종목들의 주도주 성장성을 믿으셔야 돼요. 성장성. 현재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결국에 중장기로 보면 주가는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성장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주도주의 성장성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